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드릴게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 있는 두산 로보틱스가 드디어 상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시동과 건과 동시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알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들이 많아서요. 바로 좀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 주식시장에 있어서 로봇주들이 뜨거운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대를 모으는 IPO 시장에 노크를 두드리는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 관련한 뉴스 소식 나왔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로보틱스가 오늘 9월 21일, 22일 양일간에 거쳐서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이 뜻은 다음 달에는 상장을 예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상장되어 있는 네임버 로보틱스라든가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보티즈, 인탑스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산 로보틱스는 우리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기계와 로봇과 인간이 협력해서 생산 제약을 생산하는 협동 로봇 시장의 또 최강자 중에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소식에 일제히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이 장외 주식은 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영향을 지나게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 앞두고 임직원한테 자사주도 지급하는 등 이제 하나하나씩 뭔가의 물꼬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는 앞으로의 움직임 저희 계속해서 팔로우해 갈게요. 이어서 빗썸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830 프로젝트가 어떤 걸까요?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까지 반드시 두 자릿수 코인 거래 점유율을 올린다. 이 830 프로젝트인데요. 드디어 18.3%까지 올렸습니다. 조만간에 20% 가까이 올리고 수수료가 없는 코인 거래소를 표방하면서 다시금 거래 점유율을 급격히 늘리고 있습니다. 빗썸. 빗썸이 2분기에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다행히 손실은 줄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상거래 시장이 지금 현재 MZ 세대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빗썸도 마찬가지로 요즘 거래량이 활발한 주식이기 때문에 이 코인 거래 점유율이 이 두 자릿수인 18.3%까지 올라왔다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썸이 이렇게 또 프로젝트까지 추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시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활기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네요. 빗썸 저희도 주목을 해보겠고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M20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심 그렇습니다. 갖고 보고 있는 기업이죠? 국내 이 강소기업이죠. 우리가 FTA 승인난 기업으로서 드디어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워싱턴과 또 뉴욕까지 매장을 낼 계기고 이미 워싱턴 오픈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호치민에도 이 M20 매장이 오픈했다는 것, 이 FTA 승인 기업으로서 드디어 미국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것이 가장 획기적이고 무엇보다도 임상 실험이 현재 들어간 상태에서 연내 임상이 마무리된다면 내년에는 제품이 생산되면서 시장의 최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20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금 진중하게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시간이 있을 때 M20 관련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누누이 짚어드렸던지라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야놀자로 넘어갑니다. 자, 야놀자 경영진이 수백억대 스톡옵션을 행사 후에 첫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비상장 회사들 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맛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경영진들의 스톡옵션 행사 이후에 차익 실현했다는 것은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책임 경영을 위해서라면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가의 매각, 본인이 들고 있는 경영진이 들고 있는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놀자 경영진 특히 대표이사인 김정윤 대표가 한 100억 가까이 규모의 주식을 처분을 했습니다. 지분율이 좀 낮아졌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안올자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 여행 경기가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런 식의 경영진들의 차익 실현은 상승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투자할 때 있어서. 자, 이어서 스펙 합병을 검토하던 오아시스 관련한 소식이 나왔는데 상반기 실적이 좀 좋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야, 우리 뭐 이렇게 우리 스펙보다는 직상장으로 가다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특히 투자자들 중심으로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일어난 상태에서 상반기 호실적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직상장에 대전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검토했던 스펙 합도 검토는 없던 일로 하였습니다. 오아시스 특히 흑자기업 아니면서 이커머스의 이 실적의 호전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2024년에는 상장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굳이 이제 스펙 합병이 아니라 바로 직상장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오아시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잘 나가는 비상장 자회사를 갖고 있으면 기업 입장에서, 지주이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다라는 건데 어딘지가 궁금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J,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CJ 올리브영. 올리브영 비상장입니다. CJ가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CJ가 8만 원까지 주가가 네.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회사, 특히 비상장 자회사가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CJ의 올리브영, 그다음에 SK의 SK실트론, 두산의 두산 노브틱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LS전선, 엠트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상장사를 떠맡으면서 비상장 주식에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CJ 올리브영이 상장된다면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익은 상장되는 CJ가 되기 때문에 CJ의 주식을 누차 강조해서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이해하고 비상장 주식을 알고 있다면 이 상장 주식과 연계해서 투자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볼 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네요. 역시나 이제 돈 잘 벌어오는 그런 그렇죠. 비상장사가 네, 있다라는 그렇죠. 게 또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 이어서 바디 프렌드로 넘어갑니다. 사실 안마의자가 비싸서 그렇죠. 이 부분이 조금 가격 장벽이 있지 않나 그렇죠. 싶지만 그럼에도 불티나게 잘 팔렸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성능은 올리되 가격은 낮춘 또 신제품이 그렇습니다. 대기 바디 중이라고요. 프렌드가 1인 가구 시대를 집중 공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콤팩트 노브워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네. 이 팔콘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디 프렌드가 어떤 1인 가구 시대의 팔콘 매출이 올해 한 300억을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그동안 1위 자리를 뺏긴 상태에서 세라젬을 내준 상태에서 다시금 1위 자리를 탈환하는데 이 팔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서 말한 대로 성능을 올렸지만 가격은 200만 원대로 낮췄습니다. 200만 원 선에서 낮췄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팔콘이 성공한다면 다시금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동안 또 바디 프렌드의 가격이 4,000원대라는 것은 올 연초에 400원 넘는 배당을 실시한 배당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이 장애 주식에서 바디 프렌드를 투자한다면 기본적으로 수익금 10%는 확장하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디 프렌드의 또 앞으로의 이런 활약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여러분 혹시 알토스 벤처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크래프톤, 토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 유니콘 기업을 발굴했던 이 VC죠. 투자 집단인데 이런 곳에서 어디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나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데 당근마켓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근마켓 9주까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주를 떠나서 9주까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는 것은 특히 알토스 벤처스가 어느 집단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크래프톤, 피바, 리퍼블리카 또는 우아한 형제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초기에 발굴해서 현재까지 이끌어내는 최고의 투자 집단이 바로 알토스 벤처스입니다. 이 알토스 벤처스가 당근마켓에 9주까지 매입을 한다. 이 9주는 통상적으로 개인들이 매입하는데 기관에서 이 VC에서 9주까지 산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에
청신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에서 Z까지 당근마켓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알토스 벤처스가 집중적으로 현재 당근마켓에 투자하고 있다.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참고사항이다. 아주 심도 있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근마켓을 9주까지 나서서 함께 하고 있다라는 부분, 어디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걸까요? 저희도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추세, 흐름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로 넘어갑니다. 사실 돈 잘 버는 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카카오 모빌리티 3년 연속 흑자라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모빌리티 어떻게 돈을 벌까 하는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카카오 모빌리티 3년 연속 흑자이고 상반기만 117억을 벌었습니다. 예. 가장 큰 것은 33종 규모의 중간 물류 시장도 공략에 나섰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세는 이제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이 상장으로 이어진다면 가격에 직반응할 수가 있다. 아직 우리가 카카오 관련주들, 상장된 카카오 관련주가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카카오 관련 비상장 주식들이 현재 이런 식의 호실적을 이어간다면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에도 좋은 주가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흑자라는 부분. 근데 3년 연속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건강한 현재 구간 보이고 있구나 점검해 볼 필요 있겠죠? 이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세 체크로 넘어가서요. 한 기업 주간 시세 체크 이어가겠습니다. LG CNS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LG CNS는 현재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미 상장된 SI 업체인 삼성 SDS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누차 방송드렸지만 LG CNS는 적정 주가가 3만에서 4만 원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좀 필요하고요. LG CNS는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농후한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여부의 로드맵이 정확히 발표되면 그때 주가를 반짝 흐르겠지만 이미 동종업종 비교되어 있는 상장된 회사 비교했을 때 지금 주가도 높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높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이 두나무가 이 자사주 편입까지 실시했습니다. 자사주 편입까지 실시했지만 84,000원대 가격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 플랫폼 시장의 독보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두나무가 유진 투자증권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고 발표를 했고 이 두나무 입장에서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권 플러스 비상장에다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두나무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가상자산 플랫폼이고 이 두나무와 비썸 이 두 주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플랫폼이 하반기 특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하반기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이 살아난다면 다시금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있는 두나무와 비썸 가격은 거의 4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연초 대비해서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4분의 1토막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세와 연동해서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VR 스튜디오가 6,0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선도 기업이죠.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서 아마 EVR 스튜디오도 IPO에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되면 시장의 재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VR 스튜디오를 투자한 기업이 바로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이 주당 15,000원에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정말 낮은 가격이다. 이 가격대를 보시고 이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다시금 눈여겨본다면 지금 가격은 정말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릭하죠. 신사 플랫폼 기업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 상장되어 있는 비상장되어 있는 토스라든가 토스뱅크, 토스증권 이런 여타 기업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장보다는 증자를 통해서 회사의 내실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당히 주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의 매입보다는 보수적 관점 필요하겠고요. 그 뒤를 위해서 앞서 말한 야놀자가 44,000원대 와 있습니다. 야놀자의 경영들이 일부 차익 실현을 했지만 그래도
이 신산 플랫폼 중에서 여행 관련 중에서는 특히 MZ 세대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기업입니다. 이 아놀자 주가는 추석 연휴가 6일이지 않습니까? 이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최고의 매출액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K뱅크 역시 인터넷 뱅킹 관련주죠. 상장되어 있는 카카오뱅크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K뱅크가 연내 상장은 물 건너갔고 내년 상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섣불리 인터넷 뱅킹 시장에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보수 관점 필요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 매년 상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올해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대오일뱅크에 투자 많은 개인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현대오일뱅크가 현재 고유가 시대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내 하반기나 내년 초에는 반드시 상장의 노드맥을 발표하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정의선 관련주로서 저는 지속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을 발표했지만 10만 원 이후 고점을 찍고 상장이 철회되면서 급격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4만 원대 가격이면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금 이 장외 주식 주간 시세표에 올렸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퀄리 2만 원 선이 내려왔네요. 이커머스 시장에 재편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켓 퀄리의 성장은 바로 이 새벽 배송을 떠나서 BT 퀄리라든가 이런 다양한 계통에서 일어났을 때 이 퀄리가 재상장 여부도 결정되고 시장이 상장될 때 가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면 마켓 퀄리 강자 중에 강자 아니겠습니까?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아시스죠. 앞서 말한 대로 스펙 상장을 철회했죠. 15,000원에 내려와 2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상장 철회. 이렇게 무섭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생명은 상장 아니겠습니까? 스펙 상장을 철회하면서 5,000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5,000원까지 내려와 있죠. 그러나 현재 이커머스 시장의 유일한 흑자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SK에코프렌트 KOT 시장에 있습니다. 78,700원. 이 회사도 상장을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삼성 메디슨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이 삼성 메디슨 삼성전자에 편입되고 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장을 못 가고 있습니다. 삼성 메디슨은 삼성전자에서 자사주 편입을 해서라도 이 개인 주들의 주식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상장을 하든가 이 둘 중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 메디슨이 6,700원대 가격을 지켰습니다. 바디프렌드 앞서 말한 대로 팔콘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 3,700원 정말 저평가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PR 변동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주간 시세 확인하셨고요. 또 어떤 기업이 현재 기회 구간에 놓여 있고 어떤 기업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힌트 얻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하실 거예요. 장외 주식 관련해서 Q&A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하나씩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쪽으로 장외 주식 관련한 궁금증 있으시다면요. 연락 주십시오. 지금 유튜브 채팅창 활발하게 펼쳐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 남겨주셔도 저희가 하나하나 소중하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열어봅니다. 공모주 배정 방식 중 균등 배분, 또 비례 배정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균등 배분은 증거금과 상관없이 최소 증거금을 좀 누구나 한 주는 받을 수 있는 게 균등 배분입니다. 그래서 이 균등 배분은 일반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공모주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반 소액 투자자를 위해서 배려해서 만든 제도다.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균등 배분은 증거금과 상관없이 청약 신청의 숫자를 기준으로 나눈 방식이고요. 비례 배정은 말 그대로 돈으로 비례 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약 증거금 규모로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모주 시장 이제 누구나 한 주씩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균등 배분과 비례 배정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체크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균등 배정, 비례 배정은
뭐 따로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는 건지요? 아닙니다. 한 증권사에 우리가 주관사에 넣었을 때 우리가 최소 증거금을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은 예. 비례 배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최소 증거금은 균등 배분으로 네. 가고 그 이상으로 넣는다면 이것이 바로 비례 배정으로 가기 때문에 한 계좌를 이용해서 됩니다.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균등 배분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 또는 비례 배정 계좌를 만든다. 그게 아니라 한 계좌에서 최소 증거금을 나머지는 비례 배정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따로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라는 점 체크됐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서울거래소 비상장이나 증권플러스 비상장 속 전문 투자 종목은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전문 투자자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만이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서울거래소 비상장, 증권거래소 비상장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누구나 돈이 있건 뭐 전문 자격증이 없건 간에 비상장 주식, 장외주식에 투자가 이런 규제 사항들이 철폐된다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런 규제가 없었는데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법이 개인 투자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좀 열어볼까요? 지금부터 주목해볼 만한 하반기 IPO 대여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밀리의 서재 이 두 종목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보고 밀리의 있습니다. 서재까지? 그렇죠. 예. 우리가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실은 이런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우리 MZ세들이 가장 잘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장애 주식은 바로 MZ세들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밀리의 서재 이제 책 구독 서비스이죠. 상장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겠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한 얘기도 와글와글 시끄러웠는데 왜 상장이 늦어질까요? 그렇다면 지금이 투자 기회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오너 리스크가 있고 예. 에코 멀티리얼즈를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주식이 단 한 주도 없습니다.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주 시장, 앞서 말한 균등 배분에 한번 모두 다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플랫폼 여러 돌아다니면 KOTC 시장 안에는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종목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KOTC 시장에 한 140여 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시장에는 서로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KOTC 시장이 이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을 거래하는 기준점은 아니다. 정확히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Q&A 시간 좀 담아봤습니다. 잠시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두산 로보틱스 그 화제 기업 분석하러 떠나봅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가 상장한다니 벌써부터 준비 모드에 돌입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소영주 소장님과 함께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공모주를 한 주라도 더 많이 받을 수가 그게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면 구주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전량 신주 모집 1620만 주가 전량 신주 모집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유통 물량이 상장되는 첫날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상승력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협동로봇의 높은 성장성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두산 로보틱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앞서 말한 배정받은 균등 배정을 위해서 가족과 연대해라. 우리가 중복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족이 5명이라면 미성년자도 증권 계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증권 계좌를 하나씩 다 만들어서 이 균등 배분에 가족 전체가 연대해서 이 살아있는 가족의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분들에게도 증권 계좌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균등 배분에 도전해서 주식을 한 주라도 더 받기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공모주 배정만 있던 비례 배정에 도전하신 분들은 경쟁률이 가장 많은 주관자를 한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공모주 첫날에 들어가지 마시고 마지막 마감 그 이튿날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성공률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대한 마지막으로 공모주 펀드도 한번 이용할 필요가 있고 최대한 공모주 경쟁률이 낮은 주관자를 찾는 것이 개인에게도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모할 때 마감 날에 조금 진입해 보는 것으로 예. 그리고 경쟁률 낮은 주간사 위주로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으로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행복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